이제 밸런스 이퀘이션으로 넘어오네요. 이제부터가 사실은 시작입니다. 저희 이번 학기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에서 크게 밸런스 이퀘이션, 그래서 매크로스코픽 밸런스 이퀘이션하고 인테그럴 밸런스,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이 어떻게 다른지 먼저 볼 겁니다. 이게 밸런스 이퀘이션이 크게 이제 미분폼이 있고 적분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저희가 플루이드 설정에 따라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우시안 다이버전스 시오림까지 보시면 필요한 부분들 다 보실 수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나벨 스톡스 이퀘이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 그 다음에 모멘텀 밸런스 이퀘이션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두 밸런스 이퀘이션을 기본적으로 잘 다루는 법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여기도 약간 엘레멘털한 내용이 조금 있는데 그래도 조금 아시는 부분이어도 한번 노트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보시죠. 당연하게도 인풋 레이트 빼기 아웃풋 레이트는 어큐뮬레이션 레이트이 되겠죠. 화공과 출신 분들은 뭐 이거 화공 양론 때 뭐 숱하게 배우셨던 거고, 기계공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론 관련된 수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지금 베스의 볼륨을 설정을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레이시 있고 나가는 레이시 있겠죠. 그래서 얘가 뭐 들어가는 레이시 시간에 따라서 특정 볼륨이고, 얘도 시간에 따라서 특정 볼륨이고, 그랬을 때 매스 컨저베이션, 특정 시간에서 이 매스 컨저베이션, 특정 시간에 따른 매스 컨저베이션을 보면 인풋 레이트 빼기 아웃풋 레이트라고 했죠. 그러니까 인풋 레이트에다가 시간만큼을 곱해주면은 들어가는 양이 되고, 시간만큼 아웃풋 레이트를 곱해주면 또 나오는 양이 되죠. 이게 쌓이는 양이니까 t 플러스 델타 t에서 t일 때 볼륨의 그 변화를 보면 되겠죠. 너무 엘러멘트해도 참으세요. 이걸 가지고 양변을 델타 t로 나눠보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때 델타 t를 무한히 작게 보내면 v 오버 vd, v 오버 dt 이렇게 되고, 시간에 따라서 어큐뮬레이션 되는 양은 인풋 레이트 빼기 아웃풋 레이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인풋 레이트이고, 요게 아웃풋 레이트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랬을 때 얘는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어큐뮬레이션 되는지, 쌓이는지 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식이 인풋 레이트에서 아웃풋 레이트를 빼면 되는 거죠.
이게 매스 컨저베이션입니다. 네. 이게 물론 뭐 여기 안에서 이제 그냥 매스가 들어오고 나가고가 아니라 이제 우리 다음에 볼 거는 약간 하나를 더 볼 건데, 예를 들어서 케미컬 리액션이 있는 경우에 가령 A라는 물질이 케미컬 컨스턴트 타고 B라는 물질로 바뀔 때, 이때는 똑같이 볼륨이 있고 들어가는 인풋 레이트 있고 아웃풋 레이트이 있을 때 농도의 변화를 고려를 해줘야 돼요. 요게 조금 틀리죠. 이때 그러면 들어가는 녀석의 농도가 있을 거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질량 오버 부피, 나가는 거에 농도도 당연히 있겠죠. 질량 오버 부피.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더 심플리파이 하기 위해서 보통 드는 과정이 프로펠러를 두고 매우 잘 섞어줘서 이 안에 농도는 균일하다는 가정을 합니다. 이거를 매우 잘 섞어주는 탱크 리액터를 이렇게 불러줘요. 네,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찌됐건 탱크 안에 컨센트레이션을 뭐 C라고 설정을 하면 이 안에서의 농도는 이제 균일하다고요. 그래서 나가는 거 역시 C의 농도, 탱크 안의 농도가 됩니다. 이 경우는 사실 그냥 매스만 들어가고 나가는 것만 고려하면 안 되겠죠. 농도가 바뀔 테니까. 이게 여러분들 일반화학 시간 때 배웠을 건데요. 이게 화학 반응도 뭐 퍼스트 오더가 있고 세컨드 오더가 있고 뭐 등등등등 뭐 몇 가지 있는데, 그냥 보통 문제를 심플리파이 하기 위해서 이거를 퍼스트 오더 반응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케미컬 컨스턴트 K로 표현이 되고 리액션 레이트 보통 이렇게 쓰죠. 그래서 단위 시간당 단위 부피당 생성량을 따져보면 우리가 단위 시간당 단위 부피당을 지금 따지고 있으니까 정의를 해보면 이걸 RA라고 쓰면요 이렇게 됩니다. A 관점에서는 지금 자기 B로 되니까 얘네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요거를 고려해보면 문제가 살짝 복잡해질 수 있지만 뭐 그렇게 또 크게 복잡해지진 않죠. 그러니까 매스 컨저베이션은 앞서서 본 것처럼 어큐뮬레이션 되는 부피 변화는 이렇게 됐고요. 근데 매스가 컨저베이션 돼야 되니까 얘가 빵이어야죠. 매스가 컨저베이션 되니까 이때 이제 농도를 같이 고려를 해주면 V에다가 그냥 농도를 곱하면 되는 거죠. 부피에다가 농도, 얘가 아웃이죠. 2는 따로 농도를 설정해 줬어야 됐어요. 탱크 안에
컨티뉴어스하게 잘 섞어주기 때문에 탱크 안에 농도를 C라고 하면 Cout은 C랑 같아야 되니까 얘가 Q의 델타 T에 C의 Q의 델타 T에 그냥 C인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A 관점에서 화학 반응이 있으니까 델타 T 시간 동안에 변하는 양.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거를 앞서 본 거랑 마찬가지로 0으로 보내버리면 식이 V에다가 C를 곱해주고 C인 QC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텀을 봤더니 이제 총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니까 뭐 화학 반응이 있어서 농도의 변화가 파생이 되더라도 이렇게 정리가 되죠. 요게 요거죠. 1, 2, 3, 4. 요거를 더 전개를 해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V는 탱크 리액터 볼륨 얘를 컨스턴트로 둘 수 있으니까 앞으로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스 컨저베이션에 의해서 V가 컨스턴트 하다는 거를 이미 봤으니까 시간에 따라 농도 변화는 들어가는 양의 농도 C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근데 이때 Q 인 Q 아웃 빵이었죠. 둘이 같은 거니까 이렇게 써줘도 무방하죠. 그래서 양변을 Q로 나눌게요. V 오버 Q 농도 변화는 이렇게 되죠. 이때 타우로 설정을 하고 얘는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다시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은 뭐 C는 C대로 묶고 T는 T대로 묶어서 적분을 해버리면은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요거처럼 얘를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C는 C끼리 묶고 T는 T끼리 묶을 수 있죠. 그래서 C
C 이렇게 C0부터 파이널 C까지 적분을 하면 되고, 우변은 시간 0에서 특정 시간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예, 농도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뭐 이렇게 따져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크로스코픽하게,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본 다음에 그거를 왔다 갔다 적분 미분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네, 매크로스코픽한 거 먼저 볼게요.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컨트롤 볼륨에서 먼저 봐서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봤다가 얘를 다시 전체 볼륨에 적분을 해서 매크로스코픽하게 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매스 밸런스를 그 왔다 갔다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매크로스코픽 밸런스 이퀘이션하고, 기본적으로 밸런스는 어큐뮬레이션 레이트는 인풋 레이트 빼기 아웃풋 레이트 플러스 이제 변화량 제너레이션 레이트 빼기 디스트럭션 레이트.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항상 했던 것처럼 모델을 이렇게 잡고, 컨트롤 볼륨, 면의 방향, 여기에 플루이드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하나는 에어리어 벡터입니다. 에어리어 벡터. 에어리어 벡터. 자, 요렇게 있을 때 뭐 코디네이트를 이런 식으로 잡아볼까요? 이쪽이 흔히 우리가 했던 Y, 호리젠털이 X 방향이라면, 예를 들어서 얘의 면적을 A라고 하면 요 면의 에어리어 벡터는 A,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에어리어 벡터예요. 어렵지 않죠. 그냥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쪽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을 하나 배워야 되는데, 플럭스, 요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플럭스 개념. 플럭스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어떤 물리량이 흐르는 전체 양이에요. 벡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흐르는 특정의 물리량이에요. 플럭스. 근데 보통 우리가 지금은 매스를 다루고 있으니까, 어떤 플루이드가 특정 매스를 갖고 있는 플루이드가 흐르는 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벡터임을 아셔야 되는데, 왜냐면 면의 방향에 따라서 면의 방향을 고려해가지고 그 특정 면을 흐르는 양을 볼 거기 때문에, 시간은 사실 벡터는 아니지만 면적을 고려하고, 면적을 고려할 때 이 에어리어 벡터를 고려할 거기 때문에 벡터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플럭스가 유체역학 내내 계속 언급이 될 겁니다. 칸이 좁으니까 다음 장에 쓸게요. 자,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흐르는 양.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정 물리량이 흐르는 거라고 했으니까 매스 플럭스도 있을 수 있고, 뭐 볼륨의 플럭스도 있을 수 있고, 모멘텀의 플럭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스 플럭스가 있을 수 있고요. 볼륨 플럭스가 있을 수 있고,
모멘텀 플러스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각각이 어떤 물리량을 갖고 있는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매스 플러스 조금 밑에 쓸게요. 공간이 부족해서. 뭐를 하면은 각각 물리량이 갖고 있는 물리적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냐면, 디멘저널 어널리시스를 하면은 됩니다. 이럴 때. 네. 보면 매스 플럭스니까 매스를 제가 빅 M으로 쓸게요. 그럼 이 매스가 단위 면적당, 그러면은 길이의 스퀘어가 될 거고, 단위 시간당 이렇게 되죠.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매스니까 이 디멘전 어널리시스를 그대로 해보면 요거는 M 오버 V에 L 오버 T를 타임즈한 거랑 같죠. 왜냐하면 볼륨은 L 큐빅이니까. 그러면 얘가 뭐예요? 이렇게 보니까 얘는 덴시티고 얘는 속도죠. 그러니까 매스 플럭스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덴시티의 속도. 이렇게. 볼륨 플럭스도 한번 봅시다. 디멘전 어널리시스를 꼭 똑같이 해보죠. 볼륨 L 큐빅의 플럭스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 L 오버 T, 따라서 볼륨 플럭스는 속도예요. 모멘텀 플럭스를 이제 보죠. 모멘텀 플럭스도 어떤 물리적 의미가 있는지를 디멘전 어널리시스를 해보면, 모멘텀. 자, 여기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면 되냐면, 포스가 있는데, 포스는 기본적으로 뭐랑 같냐면, 여러분 잘 아는 상식이죠. 모멘텀의 시간에 따른 변화. 뭐 가령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그 프레셔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면은 포스가 파생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프레셔가 공간학적으로 디스트리뷰션이 있는 경우인데, 어느 한 점에서 예를 들어서 프레셔의 변화가 시간에 따라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럼 포스가 되는 거죠. 그게 모멘텀이에요. 결국은 요렇게 되고, 포스는 그러면 스트레스는요? 모멘텀의 디멘전 어널리시스를 하는 거니까 에어리어를 나눠주는 거죠. 모멘텀 변화에. 그러면은 얘가 면적이고 타임이고 모멘텀만 남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모멘텀이란 양이 면적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흐르는 플럭스는 결국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플럭스가 물리적으로 뭔지 아시죠? 매스 플럭스는 로 B, 볼륨 플럭스는 V, 모멘텀 플럭스는 결국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서의 단위 면적당 흐르는 양을 보기 때문에 벡터가 돼요. 네, 어렵지 않죠. 이 플럭스의 개념을 머릿속에 잘 담아 두셔야 되고 팍팍 나와야 됩니다. 매스 플럭스는 뭐, 볼륨 플럭스는 뭐, 모멘텀 플럭스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유체역학을 할 때 계속 나와요. 자, 그러면은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요 개념을 가지고 연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해보죠. 우리가 해볼 게 지금 특정 면을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양을 계산해 볼게요. 특정 면을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양. 그래서 우리가 볼 게 이제 케이스 1과 케이스 2가 있고요. 이때 케이스 1부터 볼게요. 플럭스가 온다고 칩시다. 그리고 요거는 면 A. 그래서 에어리어 벡터를 앞서서 우리가 본 것처럼 설정을 해보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에어리어 벡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어리어 벡터를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면적이 A면 에어리어 벡터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에어리어 벡터를 따로 설정해주면 좀 편한 게 있고, 자, 그러면 이때 플럭스가 왼쪽에서 1번 케이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오는 요 플럭스를 설정을 해볼게요.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특정 면을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양은 플럭스에다가 면을 이너 프로덕트를 해준 요게 되겠죠. 근데 이번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플럭스가 이렇게 온다고 쳐요. 지금 플럭스가 이렇게 오고 있고, 그럼 이 경우에는 얘를 이너 프로덕트 하면 빵이죠. 서로 어서거나 하니까. 네, 특정 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쵸. 여기를 A, Y를 쓸 필요가 없죠. A. 그러니까 플럭스랑 그 플럭스가 지금 들어오는 방향하고 그 플럭스가 주입이 되는 면의 방향이 이렇게 수직인 경우에는 사실 특정 면을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양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듯 약간 꼬여있는 케이스를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플럭스는 좌에서 우로 이렇게 온다고 칩시다.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면이 앞서랑 다르게 기울어져 있죠.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여기가 수직이면 여기가 세타겠네요. 그러면 이 경우에 에어리어 벡터는 A의 방향 벡터인데 방향 벡터가 이렇게 되겠죠. 기울어져 있으니까 기울어진 방향을 코사인과 사인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플럭스는 이 면을 통과하는 단위 시간당 이 면을 통과하는 양을 계산을 해보면 앞서 마찬가지로 플럭스 벡터랑 면 벡터 요거를 이너 프로덕트를 해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X 성분만 살아남겠네요. 그죠? 앞서랑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너 프로덕트 해준 거죠. 그러니까 플럭스랑 같은 방향만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설령 들어가는 플럭스가 들어가서 마주하는 면이 기울어져 있더라도 뭐 어려울 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리를 조금 해볼 수 있겠네요. 세타가 90도보다 크면 이렇게 될 거고, 반대의 경우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보통 예를 들어서 뭐 탱크 리액터가 이렇게 갈 때 플럭스가 이렇게 들어오면 요 면은 지금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죠. 혹은 요 경우에는 플럭스가 이렇게 나가는데 면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방향성까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심플한 시스템조차도. 근데 그게 어렵지 않다. 에어리어 벡터를 정의를 하고 플럭스의 개념만 정의를 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들어가는 방향 그리고 양까지 다 고려를 해줄 수 있다는 게 됩니다. 네, 하나도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매크로스코픽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을 케미컬 리액션이 없을 때 한번 보죠. 케미컬 리액션이 없으니까 mass density of I species, I라는 케미컬 컴파운드의 mass density는 요거랑 같다. rate of I compound mass generation per unit 볼륨과 같다. 이거를 고려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은 케미컬 리액션이 없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컨트롤 볼륨이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면을 설정하고 여기에
들어가고 나가면 앞서 배운 것처럼 accumulation rate은 요것만 고려해주면 되죠. accumulation rate은 단위 부피에서 이렇게 될 거고, 그죠? 그러면 얘 이렇게 되고, 인풋 레이 빼기 아웃풋 레이트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앞서 우리 배웠죠? 얘 뭐였어요? 매스 플럭스인 거 배웠죠. 그러니까 이게 accumulation은 볼륨 전체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들어가고 나가는 거는 특정 면에 대해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accumulation 부피의 적분이어야 되고, 인풋 내기 빼기 아웃풋 레이트는 면을 타고 들어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면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럼 면을 타고 가는 단위 시간당 지금 보고 있으니까 단위 시간당 면을 타고 들어가고 나가는 양에 면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케미컬 리액션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그냥 I 스피시스에 대해서만 다루면 되죠. 그래서 똑같은데 I라는, 그러니까 케미컬 컴파운드에 대해서 화합물의 종류에 따라서만 보면 되는 거죠. accumulation rate니까 마찬가지로 부피 적분을 해주고, 인풋 레이트 빼기 아웃풋 레이트는 면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매스 플럭스, I라는 컴파운드의 매스 플럭스에 요즘 방향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부피 해주니까 매스 플럭스, I라는 컴포넌트의 매스 플럭스가 되는 거고, 얘가 면을 타고 하는 거죠. 근데 케미컬 리액션이 있으니까 리액션 레이트를 따져보면 우리가 뭐 앞서서 뭐 RA 뭐 이렇게 설정을 했던 것처럼 리액션 레이트를 단위 시간당 리액션 레이트 이렇게 해주고, 안에서, 그러니까 리액터 안에서 특정 속도로 생성이 되는 거니까 얘는 면을 타고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죠. 부피 적분을 해줘야 됩니다. 자, 왜 accumulate는 부피 적분을 해주는지, 인풋 내기 빼기 아웃풋 내에서 왜 면 적분을 해주는지, 이거의 근간이 됐던 거는 플럭스 개념이었어요. 그 케미컬 리액션이 있는 경우에는 탱크 리액터 안에서 새로 생성이 되는 거니까 면을 타고 나가고 이런 게 전혀 아니죠. 플럭스랑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부피 적분해줘야 된다. 어려울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자, 매크로스코픽하게 매스 밸런스를 특정 탱크 리액터를 예로 들어서 한번 봅시다. 유체가 들어가고 나가는 면이 이렇게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때 V라는 컴파운드
속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 탱크 리액터 안에서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스터링을 하는데 무슨 일이 있냐면, B라는 컴파운드가 C라는 컴파운드로 케미컬 컨스턴트 K로 변할 거예요. 로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 탱크 리액터 안에서 B의 덴시티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들어가는 거 설정했으니까 나가는 거 설정해 봅시다. I라고 하면은 앞서서 케미컬 컴파운드 I를 했으니까 헷갈리실 수 있죠. 여기서의 density, 즉 concentration은 나가는 거랑 같다고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잘 섞어주면 방향 코디네이트는 이렇게, 그리고 나가는 거의 속도를 설정을 안 해줬네요. 저희가 나가는 거 U2라고 합시다. 그럼 토탈 매스 밸런스를 한번 세워볼게요. 어큐뮬레이션 레이트부터 볼까요? 자, 인테그랄 로 dv였죠. v에 대해서 인테그레이션을 하고, 들어가고 나가는 거 그죠? 플럭스니까 이렇게 써줘야 되고, 뭐 반응에 대한 거, 그래서 텀을 보니 크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번부터 봅시다. accumulation rate V 이렇게 되고, 얘는 탱크 리액터의 볼륨, 따지는 거고, 자 그러면 얘는 결국 이렇게 되겠죠. 로우가 상수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거는 잘 섞어주고 있어서 이걸 CSTR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그랬죠. 자, 부피에 대해 적분만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른 부피에 대해서 적분을 한 다음에 시간에 따른 부피의 변화량만 보면 되는 거고, 제가 중간에 뭐 틀리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2번 플럭스를 봐야죠. 면을 타고 가는 거니까 얘는 면적분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여기 벡터 표현을 안 했네요. 그러면 면을 타고 나가는 거는 면 A1, 면 A2일 때만 고려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A1에서 적분을 합시다. A2에서 적분을 합시다. 엄청 간단해지죠? 이렇게 되죠. 근데 A1이 빠졌네. 요게 뭐예요? Q1이 되고 Q2가 되죠. 네, 총량. 그러면 자,
합쳐보면 어떻게 될까요? 삼 번 이렇게 남죠. 이거를 계속 이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일정하다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식을 계속 이어가 볼게요. 얘는 K는 그냥 K라고 씁시다. 케미컬 컨스턴트는 이렇게 되죠. 그럼 또 세 가지 텀이 나오는데, 1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고, 얘 빅 B죠. 그러면 V 컨스턴트니까 앞으로 빠지고 2번 면을 타고 들어가고 나가는 거에 플럭스, 얘 면이 A1이 왼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죠. A2로 타고 나가는 거는 플러스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고, 얘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케미컬 리액션이 있으니까 인풋 이렇게 표현합시다. I로. 그러면 결국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K예요. 제가 글씨를 잘 못 쓰네. 자, 이렇게 얘는 V, dV,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다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가 앞서서 정리한 세 개의 식을 썸을 하면 Q1 I 빼기 Q2 로그 B 이렇게 돼요. 자, 얘 accumulation rate, 그죠? 이렇게 구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 식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 미분 폼에서 얘가 이게 인테그럴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인데 여기서부터 요 폼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인테그랄 폼하고 매크로스코픽한 폼이, 그러니까 매크로스코픽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과 인테그럴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일로 온 거를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는 그냥 인테그레이션 한 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부피랑 면에 대해서. 그죠? 이거는 뭐 어큐뮬레이션 레이스 인풋 레이 빼기 아웃풋 레이에서 시작한 인테그랄 폼에서 인테그럴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에서 인테그레이션을 다 실제로 했을 때 이런 매크로스코픽한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이 나왔음을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앞서서는 매크로스코픽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한데 이번에 반대로 인테그랄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에서 또 가보죠. 원디멘셔널 플로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고 이렇게 있고 원디멘셔널이니까 뭐 여기가 x고 여기가 x 플러스 델타 x라고 칠게요. 얘 A 면적이고 이때 플럭스가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온다고 칩시다. 이제 요거 뭔지 바로 아실 수 있죠. 자, 요 상황에서 볼게요. 매스 플럭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오고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운 거 그대로 밸런스 이퀘이션을 세워봅시다. 어큐뮬레이션 레이시니까 면에다가 델타 x를 곱하고 여기다가 덴시티를 곱해주면 볼륨이 되는 거죠. 볼륨이, 그러니까 볼륨에다가 로우를 곱해주니까 어큐뮬레이션 레이트, 그러니까 매스가 어큐뮬레이션 되는 양이 나오는 거고, dx라고 할게요. 델타 x라고 해도 되고요. 이때 얘를 무한히 작게 보내게 되면, 자,
아니면 그냥 이걸 이렇게 쓸까요? d로 오버 dx 델타 x로 지금 양변을 나눠줘서 보면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x축으로 매스 플로우가 있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3차원적으로 있다고 봐야 되니까 그럼 세 가지 축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일단은 x 플러스면 있고 x 마이너스면 있고요. y 마이너스면 있고 y 플러스면 있고 g 플러스면 있고요. 그죠? 이때 x, y, z 각각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여기가 그러면은 기준점이면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어큐뮬레이션 레이트는 인풋 레이트 빼기 아웃풋 레이트를 고려를 할 때 이 세 가지 면을 다 고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 이 상황에서는 얘는 계속 정리를 하지만 이때 그러면 어큐뮬레이션 레이트를 따질 때 볼루메트릭하게 델타 x, 델타 y, 델타 g 의 로우가 되고 얘는 요 6면을 타고 들어가는 걸 다 고려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데 다음 페이지에 정리를 해볼게요. 3디멘셔널 케이스. 그래서 V가 그러면은 이제 3차원적으로 아비트러리 방향으로 온다고 가정을 하면 방향 벡터를 이렇게 x, y, z축으로 다 고려를 해주고 얘가 x 플러스 x 마이너스면 y 마이너스 y 플러스면 g 플러스 g 마이너스면에 각각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다 고려를 해줘야 돼요.
뭐 조금 귀찮을 뿐이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앞서서 이제 x 플러스 x 마이너스 면을 봤으니까 이때 파란색으로 썼으니까 보죠. 이제 x 플러스면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고 뒤에 뭐 x 마이너스 면이 이렇게 있었죠. 그럼 얘는 델타 y 델타 g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면에다가 갖다가 해보면 칸이 약간 좁긴 한데 최대한 잘 써볼게요. x 플러스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면이랑 지금 같은 축에 있는 녀석만 살아남을 테니 이렇게 될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앞서 한 것처럼 y 마이너스 y 플러스 여기 때 뭐 델타 x 델타 g 고려해주면 되는 거고, g 플러스 g 마이너스 또 이렇게 고려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 델타 x고 뭐 여기 델타 y, 이거를 다 해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x에서 했던 것처럼 y만 g면 x면 했던 것처럼 y면 g면 이걸 다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제가 그냥 정리를 할게요. 하나하나 다 유도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델타 x 델타 y 델타 g의 로우는 x면 x 플러스 x 마이너스에 대한 거부터 그렇죠. 요게 x 마이너스 면을 타고 가는 거고, 로우 v y 방향의 속도 제가 중간에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메일로. 요게 그죠? 마지막으로 네. 아이고 드디어 다 정리가 됐네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다. 자, 그러면 이때 델타 x 델타 y 델타 g인 컨트롤 볼륨 안에 단위 시간당 넷 들어가는 질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피 이렇게 될 거고 넷 들어가는 질량이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요거 했고 단위 시간당 단위 부피당 넷 들어가는 질량은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갑자기 머리가 확 맑아지는. 그래서 주로 양변을 나눠서 다시 보면 오늘 중요한 식을 하나 얻는데요. 이렇게 되죠. 이걸 또 다 써야 되는데 잠시만요. 씁시다. 노트 정리해야 되니까. 너무 지겨워하지 마세요. 저는 20년째 쓰고 있어요. 제가 입학했을 때부터 공부했던 거 생각하면 되고, 칸이 모자라서 다음으로 넘길게요. 이렇게 되죠.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정리한 거죠. 뭐예요? 델타 x, 델타 y, 델타 g를 무한히 작게 보내면 결국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앞서서 이미 봤는데 단위 시간당 단위 부피당 넷 들어가는 질량이 되니까 이거의 매스 플럭스가 x, y 지방향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매우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결국 되게 중요해요. 얘가 0이 됩니다. 이게 디퍼런셜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이에요. 컨티뉴티 이퀘이션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컨티뉴티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 인테그럴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 매크로스코픽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 그리고 디퍼런셜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까지 다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에서 어떻게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을 세우는지, 이걸 컨티뉴티 이퀘이션 연속 방정식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게 매스 밸런스를 뜻하는 나비아이-스톡스 이퀘이션의 근간이 되는 식이에요.
근데 뭐 포인트에서 물리적 의미, 예를 들어서 특정 포인트에서 시간에 따른 매스의 변화량을 특정 포인트에서 보기 때문에 그냥 로우로 표현을 한 거고, 얘는 면을 타고 들어가고 나가는 매스 플럭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식 자체를 물리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그리 뭐 어렵지 않고 바로 직관적으로 다가와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인테그랄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 그리고 얘를 매크로스코픽한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또 어떻게 디퍼런셜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하고 관계가 되는지를 물리적으로 잘 아시길 바랍니다. 네, 아시길 바래요.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인테그랄 폼으로 해서 그 매크로스코픽하게 봤던 거죠. 그래서 큐빅 볼륨을 설정을 했고, 큐빅 볼륨에서 6개 면을 타고 들어가는 그 볼륨에서의 어큐뮬레이션 레이트의 시간에 따른 변화, 어큐뮬레이션 레이트, 그러니까 어큐뮬레이션 레이트이 되는 건데, 그 레이트이 면을 각각 6면을 타고 들어가는 인풋 레이트 빼기 아웃풋 레이트로 이퀘이션이 설정이 됐고, 그거를 x, y, g를 각각 무한히 작게 보냈을 때 포인트에서 보는 디퍼런셜 매스 이퀘이션이 됐을 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이제 플럭스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을, 특히 단위 면적을 계속 따지는 이유가 유체 같은 경우에 유체 고유의 특성 때문입니다. 모양이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 모양이 계속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설령 우리는 지금까지 본 거는 탱크 리액터 같이 비교적 고정된 어떤 유체 흐름을 본 거지만, 사실 이 이퀘이션은 포인트에서 본 거기 때문에, 면의 모양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찌그러짐이 계속 변하더라도 그 안에 그 찌그러진 면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 찌그러진 면에 들어가고 나가는 인플레이 빼기 아웃풋 레이트의 정확한 양을, 얘를 가지고 인테그레이션을 하면 매크로스코픽한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이 되면서, 뭐 시간에 따라서 아무리 들어가고 나가는 면이 찌그러지고 바뀌더라도 계산을 결국은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을 얻어낼 수 있다. 이게 오늘의 되게 중요한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자, 일단 그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 파트가 조금 남았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